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요. 얼굴 좀 보자. 둘이서만 만나자. 저는 좋은 뜻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몰래 며느리감과 친해지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강남의 한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내셨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낡은 주황색 안전모를 쓴 아버지가 공사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계셨어요. 주변에 인부 아저씨들이 둘러앉아 자장면을 드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젓가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여셨습니다. 이게 네 아버지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애비 노가다지? 노가다꾼 딸이 내 아들한테 시집을 와? 예비 시어머니께서 코웃음을 치셨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노가다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세요. 이 사진은 현장에 나가셔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손을 휙 저으시며 제 말을 끊으셨어요. 됐어, 됐어. 거짓말은 내가 눈으로 확인했어.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영수증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셨습니다. 흥신소 영수증이었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분이 저희 집안을 뒷조사하셨구나. 흥신소에서 다 알아봤어. 네 애비는 그냥 현장 인부야. 공사판에서 일하는 막노동꾼이라고. 예비 시어머니께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셨어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는 현장 점검을 나가시면 꼭 인부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갈색 봉투를 뒤지시더니 다른 사진들을 꺼내셨어요. 아버지께서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시는 사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시는 사진도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구나.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사진들을 보시더니 코방귀를 뀌셨어요. 이건 뭐야? 렌터카라도 빌렸나? 아니면 사장님 차 세워드린 거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사진들을 찢어버리셨습니다. 2조각, 4조각, 8조각. 아버지의 얼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저는 손을 뻗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뿌리셨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시더니 자장면 사진만 찍어서 저장하셨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돼. 증거는 이거 하나면 충분해.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급하게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민우한테는 내가 말해줄게. 이 결혼은 없던 일이야. 노가다꾼 딸을 내 며느리로 들릴 순 없어. 예비 시어머니께서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등을 향해 불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도 돌리지 않으시고 카페를 나가셨어요.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찢어진 아버지의 사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네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자장면 국물이 튄 작업복을 입고 웃고 계신 아버지. 저는 그 모습이 부끄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과 함께 밥을 드시는 아버지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노가다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노가다꾼 딸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카페 구석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손에 쥔 채로요. 그날 저녁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저를 반기셨어요. 우리 딸 왔어? 밥 먹었어?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밖에서 먹고 왔어요. 아버지께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고 손짓을 하셨어요.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아버지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햇볕을 받으시며 일하신 세월이 그대로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서 거칠었어요. 저는 그 손을 느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버지께 예비 시어머니의 막말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셨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안전모를 들고 계셨어요. 아빠, 오늘도 현장 가세요? 제가 여쭤보자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오늘 타설하는 날이라. 직접 가봐야지.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오래된 검은색 국산차에 아버지께서 올라타셨어요. 운전기사 없이 직접 운전을 하셨습니다. 그 시각 아버지의 회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비서실장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아버지께서 회사에 도착하셨을 때 비서실장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현장에서 입으셨던 흙 묻은 조끼를 벗어서 의자에 걸치셨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쌓인 결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하셨죠. 비서실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회장님, 한성건설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하청 계약건으로 미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물으셨어요. 한성건설? 거기 대표가 누구더라? 비서실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박정호 대표입니다. 최근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서류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됐어. 그 회사랑은 일 안 해. 비서실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고 해요. 회장님, 규모가 꽤 큰 건인데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아버지께서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그 집 사람들 만난 적이 있어. 사람 됨됨이가 글러먹었더라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줄 세우는 사람들이야. 그런 회사랑은 아무리 돈이 돼도 같이 일 못해. 비서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반려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께서 퇴근하고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버지께서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힐끗 쳐다봤어요. 아버지의 손톱 사이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직접 일을 거두셨나 봐요. 수진아,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네, 아빠. 저는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무슨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아버지께서 더 캐묻지 않으셨어요. 대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졌어요. 수진아, 아빠는 네가 뭘 하든 내 편이야. 알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알아요. 저는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아버지께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노가다꾼이라고 불렀다는 것을요. 저를 노가다꾼 딸이라고 불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인부들과 똑같이 안전모를 쓰고 똑같이 작업복을 입으세요. 점심에는 인부들과 함께 바닥에 앉아서 밥을 드세요.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현장을 모르는 사장은 가짜 사장이라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만 보고 아버지를 판단했어요. 사진 몇 장으로 아버지의 인생을 재단했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며칠 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수진아, 나 지금 집 앞이야. 잠깐 나올 수 있어? 저는 급하게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우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민우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차가웠어요. 수진아, 나랑 잠깐 걷자. 저희는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민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벤치 앞에서 민우가 걸음을 멈췄어요. 민우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갈색 봉투가 나왔어요.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예비 시어머니께서 꺼내셨던 그 봉투였어요. 민우가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자장면을 드시는 사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안전모를 쓰고 계신 사진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이거 어머니 거실 탁자에서 발견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가 사진을 손에 쥐고 구겼어요. 민우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이 아버지를 뒷조사했어. 흥신소까지 써서.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민우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수진아, 너 알고 있었어? 어머니한테 무슨 말 들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민우야, 그냥 넘어가자. 괜찮아. 민우가 제 어깨를 세게 쥐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나한테 말해.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민우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노가다꾼 딸이라고 하셨어. 결혼 못한다고. 민우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민우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진짜 미안해.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저는 민우 옆에 앉아서 민우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오늘 어머니한테 다 따졌어. 저는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주먹을 꽉 쥐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 내가 이 사진들 들고 물었지. 이게 뭐냐고. 민우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웃으면서 그러시더라. 민우야, 엄마가 다 알아봤는데 그 집안은 안 돼. 노가다 꾼 딸이 어떻게 우리 집 며느리가 되냐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소리쳤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안을 왜 뒷조사해요? 수진이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든 그게 왜 중요해요? 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구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시더라. 유언장이랑 재산 목록이었어. 그걸 내 앞에 펼쳐놓고 그러시더라고. 민우야, 이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못 받아. 엄마 유산은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그 자리에서 짐 쌌어. 옷하고 필요한 것만 가방에 담아서 나왔어. 저는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민우야, 그러면 지금 어디서 자?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시원 잡았어. 당분간 거기서 지낼 거야.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우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나 어머니랑 당분간 안 볼 거야. 우리끼리 결혼하자. 어머니 허락 없이. 저는 민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우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쿵쿵쿵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민우야, 고마워. 저는 민우의 등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민우가 저를 더 세게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우를 고시원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좁은 방에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민우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좀 좁지? 그래도 괜찮아. 잠만 자면 되니까.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무리하지 마. 천천히 생각하자.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미 결정했어. 수진이 아버지 욕하는 건 나한테 욕하는 거랑 똑같아. 저는 민우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민우가 저를 위해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민우에게 고마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우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은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복잡하게 들렸어요. 수진아,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연락? 민우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가 항복하셨대. 결혼 허락하시겠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완고하셨던 분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정말이야? 갑자기 왜? 민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몰라. 그냥 전화로 그러시더라. 민우야, 엄마가 졌다.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대신 상견례는 제대로 하자. 이왕이면 좋은 데서. 저는 뭔가 찜찜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우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도 어머니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민우야, 진짜 괜찮은 거야? 어머니 진심인 것 같아? 민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가 사과하시겠대. 수진이 아버지한테 직접. 저는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사과를 하신다면 진심으로 받아들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 저는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다. 사돈될 분들이니 얼굴은 봐야지.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팔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양복 새로 맞춰야겠네. 상견례인데. 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습니다. 뭘 새로 맞춰? 있는 거 입으면 되지.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는 늘 그러셨습니다. 거칠애를 싫어하셨죠. 며칠 뒤 민우가 상견례 장소를 알려줬어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중식당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하나에 몇십만 원 하는 곳이었죠. 저는 민우에게 물었어요. 민우야,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다른 데로 할까? 민우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약하셨어. 본인이 단골이라고. 거기서 하고 싶으시대. 저는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왜 하필 그렇게 비싼 곳일까? 하지만 민우의 어머니께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대접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상견례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퇴근길에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진아, 상견례 때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굴어도 이해해줘. 원래 허세가 좀 있으셔서. 저는 민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야? 민우가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좀 과시하는 걸 좋아하셔. 옷이나 가방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 저는 민우의 손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나 신경 안 써. 민우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 어딘가에 불안함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그 불안함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수진아, 아빠가 양복 꺼내놨는데 괜찮은지 좀 봐줘.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옷걸이에 걸린 양복 앞에 서 계셨어요. 짙은 감색 양복이었습니다. 10년도 넘게 입으신 거였죠. 아빠,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새로 사실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수진아,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야.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거지. 아버지께서 양복 소매를 매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날개가 아니라 사람이 날개야. 떳떳하게 살면 누더기를 입어도 당당한 거고 부끄럽게 살면 비단옷을 입어도 거지야.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가서 잘할게.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익숙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상견례를 상상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시고 양가 부모님이 웃으시고 민우와 제가 행복하게 손을 잡는 모습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마음을 바꾸셨다고 믿었어요.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날씨가 맑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오늘을 위해 준비해둔 연분홍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화사한 느낌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어색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보, 이거 너무 꽉 조이는 거 아니야? 어머니께서 넥타이 매듭을 다듬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참아요. 상견례인데 넥타이 정도는 해야지.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된 감색 양복에 낡은 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구두 앞코가 살짝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당당했어요. 아빠, 차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기사님 부를까요? 저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손을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가 운전하고 갈게. 그게 편해.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여보, 오늘은 기사 부르는 게 어때요? 호텔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내 차 타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해. 저희는 아버지의 차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오래된 검은색 국산차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덜덜거렸죠. 호텔 입구에 도착했어요. 정문 앞에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아버지의 차를 보더니 눈썹을 실룩거렸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손님, 차 키 주시겠습니까? 직원이 건성으로 말했어요. 손을 내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딴 곳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원에게 차 키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차 조심해서 주차해 주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직원이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차 키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힐끗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자. 늦으면 안 되지. 아버지께서 태연하게 걸음을 옮기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시며 따라가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 윤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셨어요. 중식당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박정호님 예약이요. 직원이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룸 앞에 섰어요.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룸 안에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께서 앉아 계셨어요. 민우도 옆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진아, 왔어? 민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의 얼굴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훑어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보셨어요. 아버지의 다른 구두를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소박한 한복을 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앉은 채로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앉아요. 저희는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자를 빼서 어머니를 앉혀주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민우 옆에 앉았어요.
민우가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의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힘드셨겠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인사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닙니다. 좋은 곳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메뉴판을 펼치셨습니다. 아버지께 묻지도 않으셨어요. 혼자서 메뉴판을 넘기시더니 직원을 부르셨습니다. 여기 제일 비싼 코스로 주세요. 전복이랑 샥스핀 다 넣어서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주문을 마치고 메뉴판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한 번도 못 드셔보셨을 수도 있겠네.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물잔을 드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들이 들어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 왔어? 우리 친구들이야. 며느리 될 아이 부모님 보여주고 싶어서 불렀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중년 여성 3명이 룸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마다 반지가 번쩍거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을 맞이하셨습니다. 어머, 잘 왔어. 여기 앉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친구들을 저희 쪽으로 안내하셨어요. 친구들이 저희 가족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봤어요. 어머니의 소박한 한복을 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한 친구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들리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우 어머니, 사돈이 저분들이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우리 민우 장인어른 될 뿐이야. 현장에서 일하신대. 친구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킥킥 웃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잔을 들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친구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룸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 요리, 샥스핀 수프, 북경오리. 테이블 위에 호화로운 요리들이 가득 차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들며 아버지를 쳐다보셨어요. 사돈, 이런 거 처음 드시죠?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안 드셔도 돼요. 예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테이블 밑에서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전복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셨어요. 천천히 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민우가 고집이 세서 어쩌겠어. 굳이 이 집안 애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에고, 요즘 애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상견례인지 망신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민우를 쳐다보셨습니다. 뭐가? 엄마는 그냥 친구들한테 인사시켜주는 거야. 민우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인사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수진이 부모님 망신 주시는 거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눈을 부라리셨습니다. 민우야,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루만이 조용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어요. 민우군, 괜찮네. 앉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자리야. 먼저 식사하세. 민우가 망설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콧방귀를 뀌셨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현장에서 일하신 분이라 그런지 참을성이 좋으시네. 친구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면 안 됐어요. 식사가 계속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틈만 나면 아버지를 깎아내리셨어요. 사돈, 골프 치세요? 아, 현장에서 일하시면 시간이 없으시겠네. 사돈, 해외여행 좋아하세요? 아, 비행기 타본 적 없으시려나.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우를 쳐다봤어요. 민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디저트를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뒤지시더니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갈색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카페에서 봤던 그 봉투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셨어요. 아버지께서 공사장 바닥에 앉아 자장면을 드시는 사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그 사진을 테이블 중앙에 있는 회전판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회전판을 돌리셨습니다. 사진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사진을 봤습니다. 한 친구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이게 우리 사돈이야.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지.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사돈, 우리 솔직해집시다. 막노동하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들한텐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눈앞이 하얘졌어요. 민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민우를 눈짓으로 제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천히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명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그 명함을 회전판 위에 놓인 사진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명함이 사진 위에 놓였어요. 흰색 바탕에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힐끗 쳐다보셨어요. 명함이요? 사돈, 명함 있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비웃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물잔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물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집어드셨습니다. 명함을 대충 훑어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친구 한 명이 예비 시어머니의 손에서 명함을 빼앗았습니다. 명함을 읽더니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 정우 어머니. 이거 봐.
친구가 명함을 다른 친구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이 친구들 사이를 돌았어요. 한 명씩 명함을 읽을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담담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때 대광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 최동수 예비 시어머니께서 더듬더듬 읽으셨어요. 명함을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수진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민우를 쳐다보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우야, 이거 진짜야?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요. 수진이 아버지께서는 대광종합건설 회장님이세요. 어머니가 흥신소시켜서 찍은 그 사진, 아버지께서 현장 점검 나가셔서 인부분들이랑 식사하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가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화장실 좀. 친구가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어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도 먼저 갈게. 친구들이 허둥지둥 룸을 나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친구들의 등을 바라보셨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셨습니다. 그때 룸문이 열렸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했고 한 명은 흰색 조리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사람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예비 시어머니 쪽이 아니었습니다. 2사람이 아버지 앞에 섰어요. 그리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나이 지긋한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자니가 여기 지배인인가? 지배인이 허리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 호텔 시공하실 때 뵙고 처음 뵙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 밥도 챙겨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지배인을 바라보셨어요. 기억하지? 그때 신입이었잖아. 지배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옆에 있던 주방장도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오늘 저희 음식 입에 맞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음식은 맛있더군. 아버지께서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지배인을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 식당은 우리 건설사가 지었는데 서비스 교육은 다시 해야겠어. 손님을 옷차림으로 차별하면 쓰나. 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허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어요. 이 호텔을 지으셨다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보셨어요. 그렇소. 이 호텔뿐만 아니라 강남에 있는 건물 여러 채를 우리 회사가 지었소. 예비 시어머니께서 테이블을 붙잡으셨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명함이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사진 위에 놓였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대광종합건설 대표이사 회장 최동수. 예비 시어머니께서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셨어요.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지배인과 주방장이 룸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테이블에 손을 짚고 서 계셨어요.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겠어요? 어머니가 노가다꾼이라고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예비 시어머니께서 민우를 쳐다보셨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우야, 나는 몰랐어.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몰랐다고요?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령 수진이 아버지가 진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어도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입을 열었다 닫으셨어요.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낡은 양복의 단추를 만지작거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 어른, 나는 평생 현장에서 일했소.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벽돌 나르고 시멘트 섞고 철근 묶었소. 지금도 현장에 나가면 인부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하오. 아버지께서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집어드셨어요. 자장면 먹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부끄러운 사진이 아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들이요. 내 손으로 건물을 짓고 내 땀으로 회사를 일으켰으니까. 아버지께서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됐소. 사과는 필요 없소.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봤소. 사돈 어른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사람을 옷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줄 세우는 분이라는 걸 알았소.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일어나라. 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일어나셨어요. 민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어머니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자네 잘못이 아니네. 고개 들게.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소리치셨어요. 잠깐만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테이블에서 명함을 집어드셨습니다. 명함을 들여다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대광종합건설.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커지셨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가 대광건설하고 하청 계약하려고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쳐다보셨어요. 얼굴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혹시 한성건설 계약건 사돈 어른께서 반려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다리에 힘이 풀리셨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께서 신음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민우가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출구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걸었어요. 룸문 앞에서 아버지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고개를 돌려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사돈 어른,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소.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됨됨이를 모르는 사람과는 일도 못하고 사돈도 못 돼요.
아버지께서 문을 열고 나가셨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룸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뒤를 돌아보니 민우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잠깐만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희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허둥지둥 달려오셨어요. 하이힐이 복도 바닥에 부딪히며 딸깍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아버지 앞에 서셨습니다. 숨을 몰아쉬셨어요. 사돈어른,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아무 말씀 없이 서 계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두 손을 모으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사돈어른께서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흥신소에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저는 진짜 몰랐다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제발 한성건설 계약건만 우리 남편 회사가 지금 어려워요. 그 계약만 성사되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까지 우리 아버지를 노가다꾼이라고 비웃던 분이 이제 와서 계약을 부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돈어른, 방금 제가 뭐라고 했는지 잊으셨소? 예비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됨됨이를 모르는 사람과는 일 못한다고 했소. 그 계약은 없던 일이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돈어른, 제발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손을 드셔서 제지하셨습니다. 그만하시오. 보기 안 좋소. 예비 시어머니께서 멈칫하셨어요. 허리를 굽힌 채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눈물 젖은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안 된다고요? 정말 안 된다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허리를 펴셨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돈어른, 지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결혼한다면서요? 사돈들 사이에 이렇게 매몰차게 구시면 어떡해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없이 예비 시어머니를 바라보셨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목소리를 더 높이셨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좀 실수했으면 얼마나 실수했다고 사과한다잖아요. 근데 계약까지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어떡하냐고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민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창피하게. 예비 시어머니께서 민우를 쏘아보셨습니다. 뭐, 창피해? 내 엄마가 창피해? 너 지금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민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창피한 짓을 하시니까 창피하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까지 수진이 아버지 노가다꾼이라고 무시하시더니 회장님인 거 알고 나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뀌셨잖아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이를 악무셨어요. 민우야, 너 지금 엄마 편이야? 저 사람들 편이야? 민우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제 장인어른, 장모님이에요. 그리고 전 당연히 수진이 편이에요. 예비 시어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험악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민우를 꼬셔서 이 지경이 된 거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손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인연이 예비 시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드셨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물잔을 던지셨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물이 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민우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의 손에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물잔을 손으로 쳐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소리쳤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가 예비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의 코트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발버둥 치셨어요. 민우의 손을 뿌리치려고 하셨습니다. 민우가 예비 시어머니를 끌어당겼어요.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수진이한테 물잔을 던져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 못된 자식아. 내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민우가 예비 시어머니를 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복도 끝까지 끌고 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이힐이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가셨어요.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까 룸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속닥거렸습니다. 민우가 복도 끝에서 예비 시어머니를 세웠어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헐떡거리며 민우를 노려보셨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민우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오늘부로 절연입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민우가 코트깃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며 말했어요. 다시는 제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벽에 기대셨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신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예비 시어머니께서 민우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민우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에 젖은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민우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의 심장 소리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요.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가자. 여기 더 있을 필요 없다. 저희는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발레 파킹 직원에게 차 키를 받으셨어요. 아까와는 다른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고 차에 오르셨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뒷좌석에 타셨어요. 저는 차에 타기 전에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양복 소매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너 어떡해? 같이 갈래?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난 좀 정리하고 갈게. 수진아, 먼저 가. 민우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고마워. 오늘 나 지켜줘서. 민우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한 건데 뭘. 가서 쉬어. 나중에 연락할게. 저는 민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우의 몸이 축 처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민우에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운전대를 잡고 묵묵히 차를 몰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아버지께서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수진아, 이리 와서 앉아봐.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늘 고생 많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데 저 때문에 아빠가 그런 말씀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빠는 괜찮아. 그런 말 평생 들으면서 살았어. 현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저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버지께서 웃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뭘로 먹고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지. 아빠는 떳떳하게 살았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 제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울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1년이 흘렀어요. 저와 민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민우는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요. 가끔 아버지인 예비 시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셨지만 민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민우가 완강하게 거절했거든요. 장인어른,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도움 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아버지께서 민우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자네 마음 알겠네. 힘들면 언제든 말하게. 저희는 작은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충분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수진아, 아빠 회사 로비에서 재밌는 일이 있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우 어머니가 찾아왔더라. 면담하고 싶다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어머니가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못 만났지. 경비원이 막았거든. 예약 없이는 못 만난다고. 한참을 로비에서 버티다가 결국 돌아갔더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인 한성건설은 결국 부도가 났어요. 대광건설과의 하청 계약이 무산되면서 자금난이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민우가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야, 괜찮아?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뿌린 대로 거두시는 거지. 민우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저희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민우에게 낚싯대 다루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우야, 이렇게 던지는 거야. 손목 스냅을 줘야 해. 민우가 서툰 손놀림으로 낚싯대를 던졌어요. 찌가 물 위에 퐁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이렇게요?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했어. 저는 옆에서 도시락을 풀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싸주신 김밥이었습니다. 민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김밥 한 줄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아버님이랑 낚시하니까 좋다. 저는 민우를 바라봤어요. 정말?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아버지랑은 이런 거 한 번도 못 해봤거든. 아버님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는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께서 낚싯대를 들이우신 채로 강을 바라보셨어요. 오래된 등산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햇살이 아버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아버지께서 민우를 부르셨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봐. 민우가 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아버지께서 민우의 어깨를 감싸셨습니다. 민우야, 자네 잘못이 아닐세.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야. 자네는 자네 인생을 살면 돼.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진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민우의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내 딸 지켜준 건 자네야. 고마운 건 나지.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강바람이 불어왔어요. 아버지의 낚싯줄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명함에 적힌 직함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였어요. 누구 편에 서는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맨바닥에서 시작해서 땀으로 일어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당당하셨어요. 민우는 제 편에 섰어요. 어머니의 유산도 체면도 다 버리고 저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와 민우 사이에요.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셋은 아무 말 없이 강을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찔했어요. 상견례 전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를 뒷조사하시고 노가다꾼 딸이라고 부르셨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걸요.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한 곳에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인부분들과 똑같이 안전모를 쓰고 똑같이 바닥에 앉아서 밥을 드셨어요.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떳떳하게 사셨으니까요. 그리고 민우는 저를 선택해 주었어요. 어머니의 유산도 체면도 다 버리고 제 편에 서 주었습니다. 물잔이 날아올 때 제 앞을 막아선 민우의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가 당신의 진짜 가치예요. 그리고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어려울 때 알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